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목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이 다우지수는 172포인트 0.44%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죠. 그러나 일단 흐름을 보게 되면 시초가가 낮게 출발한 다음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마감한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나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양봉 흐름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어제 소폭 조정, 오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양선의 흐름을 좀 보여줬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도 한번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0.46%, 우스갯소리로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노래방에 오면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노래를 부른다. 우스갯소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410달러 54센트를 기록하고 있고, 애플 0.28% 오른 182.9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양호하죠. 오늘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904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베타 0.69% 오른 채 끝났고, 구글 알파벳 오늘 소폭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브로드컴이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테슬라, 오늘 또 테슬라가 또 중요한 소식이 있었죠. 악재에도 불구하고 양봉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3%, 4.3%까지 하락했다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죠. 일단 미국 증시 다우지수는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숨고르기를 좀 보였다. 일단 기업 실적의 영향을 좀 받았다 볼 수 있겠죠. 우버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고, 예상보다 다음 분기 전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약한 전망을 좀 제시함에 따라서 장중 8% 하락했죠. 종가는 6% 하락 마감했습니다. 쇼피파이라는 종목도 실적 발표 후에 장중에 20%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메가캡, 지금 매그니피션트 세븐에서 한 종목 제외하고 대부분 다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5월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대부분 실적 발표하고, 이제 주요 기업들, 나머지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연준의 고위 인사 발언에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연준 닐 카시카시라는 사람 아시죠? 미니애폴리스 연준 의장 닐 카시카시가 이 금리가 아주 이 장기간 동안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인플레이션이 3% 근처에서 정체되어 있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발언하면서 약간 좀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차트상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양봉 흐름을 보여줬다. 즉 미국 시장도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위는 좀 막혀 있고 하단은 내려가게 되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패턴이란 거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0.85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자, 로딩 중인데요. 0.85 왔죠? 0.85입니다. 이게 0.85, 0.85고요. 376.15네요. 376.15. 원달러 환율은 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이런 사전 오른 1361.5원을 기록했죠. 오늘 NDF에서는 1365원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환율보다 약간 높네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틀째 대규모 순매수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 대규모 순매수 이후에 좀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은데 어제와 그제는 선물 순매도, 순매수,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제 2조 3천억 넘게 순매수 보였죠. 그리고 이제 어제 한 7,800억. 자, 그러면서 환율은 좀 어제 올랐는데 일단 NDF에서는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오른 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좀 할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쭉 나오죠. 자, NDF 원달러 환율은 1365.21원. 자, 그 다음에 이제 VIX 같은 경우는 12.97로 더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 공포지수는 계속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우호적이다. 미국 시장 우호적이고요. 그다음 보게 되면 뭐 10년물 국제금리 소폭 올랐습니다만 4.49. 죠? 그다음에 국제 유가도 배럴당 79.18달러. 그 변동이 없죠. 자,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단에서는 이제 우버가 일단 6.14% 하락했고요. 인텔이 2% 하락했습니다. 자, 인텔이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칩 수출 금지로 인해서 인텔 매출이 이전에 실적 발표 때 제시한 가이던스 대비 좀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3%, 종가는 2.09%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이제 금융주, JP모건, 웰스파고, 시티 등이 좀 올랐고요. 자, 맥세븐 같은 경우에도 숨고르기 정도 보시면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좀 빠져 있고요. 여기서 볼까요? finbi.com, S&P 500 맵에서 보겠습니다. 자, 요런 흐름이죠. 특징주로 오늘 인텔, 우버,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뭐 이런 종목들이고요. 전반적으로 혼조죠. 혼조. 산업재도 좀, 산업재 일부 종목 좀 올랐고, 헬스케어나 다른 쪽도 대부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러면 뭐 ETF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ETF 변동이 없고, 비트코인 ETF가 오늘 한 1%대 대부분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자, 주요 종목 뉴스를 좀 보죠. 자, 애플 관련된 뉴스입니다. 애플 중요하죠. 애플 오늘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잠깐 애플 차트 한번 볼까요? 애플이 또 6월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겠죠. 이런 양봉, 자, 애플, 이런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인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애플의 3월 매출이, 그러니까 애플의 3월 중국 출하량이 12%나 치솟아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디스카운트, 아이폰을 이제 할인 판매함에 따라 그 초기에 그 노력의 초기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아이폰 가격 낮추니까 중국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월 아이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5만 대.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작년 2023년도 때 1월 달에 매출이 컸었죠. 근데 지금 이제 올해 1월 달에 확 줄었고 2월 달도 확 줄었는데 3월 달은 이 색깔입니다. 노란 색깔인데 전년 대비 증가한 겁니다. 그 이제 가격이나 효과 때문에 그렇다.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6월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AI 전략을 이제 공개하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 아시죠? 알파고,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허사비스가 이 알파폴드가 이겁니다. 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획기적인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알파폴드 새 버전 알파폴드 3를 출시를 했는데 이 3를 출시하면서 1,000억 달러 규모의 AI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허사비스 CEO가
수년 안에 AI가 설계한 최초의 약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하죠. 이 이슈도. 네. 뭐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네,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의 핵심 기업들이 어떤 향후 전략이랄지 이런 부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신약 드디어 이제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알파폴드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알파폴드.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이제 이 AI 신약 관련해서 이슈가 네, 이런 것까지 좀 연관돼서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잘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알파폴드의 최대 수혜주는 어딜까요? 네, 구글 알파벳이죠. 네, 구글 알파벳. 요거란 거죠. 항상 우리가 이제 최대 수혜주.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말씀드렸죠. 뭐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는 어디냐? 엔비디아라고 그랬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수혜주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7, 매그니피션트 7, 뭐 이 종목군들 위주로 항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테슬라가 이제 주가 하락한 이유는 로이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법무부, 미 검찰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운전자들을 오도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초반 한 4%까지 하락했다가 낙폭을 좀 축소했다. 테슬라는 계속 좀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객 안내사항. 제 고객이 이런 이제 매일 제가 국내외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 지점에 이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제 고객한테 이런 이제 투자 전략을 이제 기초해서 매일 종목을 발굴해서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이 되신 분은 언제든지 저하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뭐 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종목, 보유 종목에 대한 뭐 궁금증, 상담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못 하시는 소외받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고객 안내사항을 좀 제 고객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이 고객 안내사항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가 뭐 종목 전략이랄지 이런 것은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메일 주소는 이 유튜브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나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들 제가 접수받지는 않고 이번에는 딱 10분만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객이 되는 것은 뭐 여러분들께서 어느 증권사나 다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다. 그러면 제 고객이 되시면 됩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 고객이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국내 증시 이제 가보죠. 자, 외국인이 이틀째 선물 대규모 순매수 보였다고 그랬죠? 자, 어제는 7,800억. 그 다음에 거래소는 이제 4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는데 과연 4천억 가까이 순매수한 종목이 뭘까? 한번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어제 순매수한 종목군들 한번 잠깐 보면요. 자, 이렇게 여기 좀 옮겨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어제 거래소에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가장 많았죠. 삼성전자 1230억. 1230억. 그러니까 5,900억에다가 이제 1,200억. 이틀째 이제 강력한 순매수였고, 어제는 이제 KB금융, 그다음에 현대차. 그러니까 어제는 또 밸류업 관련주들 흐름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도 어제장. 그러니까 이 중수형,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 외에도 한미반도체나 AI 전력 인프라,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를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관은 어제 신규 상장한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유통 물량 적은 가운데 주가가 장 후반까지 좀 올랐고, 고려아연 실적 호전에 밸류 프로그램 함께 참여, 그런 이제 이슈로 상승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 역시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고로 외국인들은 어제 시총 상위 삼성전자나 현대차 금융주 위주로 순매수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최근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코스피 차트가 이렇습니다. 2745포인트. 자, 코스닥은 장주에 한번 흔들었다가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특징 주름 보시죠. 특징 주름은 AI 전력.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보실 때 시장이 약간 단기 조정을 받을 때는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시장을 약간 주도하는 종목 중에는 HBM 관련주와 AI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HD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재룡전기, 그 다음 그런 종목군들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순환매를 좀 보이고 있고, 어제는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과 재룡산업, 세명전기 등이 올랐죠. 근데 또 어제 올랐기 때문에, 이틀 연속 올랐기 때문에 오늘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에서 대응 전략을 추격 매수, 양봉 한 두세 개 나왔을 때 추격 매수하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신고가나 52주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는 양봉 한 두세 개 나더라도 눌림목 때 한번 탄력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오른 양봉에서 좀 접근하게 되면 좀 부담을 좀 많이 받죠. 자,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 어제 수급이 많이 쏠린 게 금융주였다는 겁니다. 금융주, KB금융, 하나금융주, 신한지주, 우리금융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외국인 순매수가 좀 많이 좀 유입되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주가가 한 4%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텔레그램에 메시지도 보냈지만, 산자부 장관이 원전, 태양광, 해상풍력 등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이 좀 나왔고, 그에 따라서 한전 KPS나 BHI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올랐죠. 그다음에 개별 테마로서는 이 폴라리스 관련주들, 그러니까 폴라리스 AI, 어제 상한가를 그랬고, 폴라리스 AI 파마,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오른 배경은, 이 폴라리스 AI가 47% 보유한 자회사 폴라리스 셰어테크가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 회원사로 선정이 됐다. 그 소식에 이제 상승을 좀 크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왜 첫날에 96%까지 상승을 했냐? 이 시가총액이 지금 7조 2천억 좀 넘게 됐는데, 상장 초 유통 물량이 좀 적었다. 이제 기관 투자자 배정 수준 확약 물량도 꽤 좀 있었다. 그런 영향으로, 물론 이제 연기금 순매수도 상당 부분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주가 급락하게 됐네요. 자, 조금 전에 봤지만 코스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군들 삼성전자, KB금융, 현대차, 한미반도체 등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연기금이었죠. 현대 마린솔루션 순매수 보였다.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HPSP, 마녀공장 등을 순매수했고요. 폴라리스 관련주도 있네요. 그 다음에 기관은 니노공업, 원익QNC, 미코,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거의 반도체 쪽이죠. 이런 쪽을 순매수를 좀 했습니다. 자, 시간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었나 볼까요? 넷마블이 6.59% 급등했네요. 그 다음에 HD 현대 마린솔루션
6%대 상승했고요. 자, 코스닥 보시죠. 한선 엔지니어링, DNC 미디어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항시 보면은 일정이 있었죠, 여러분들. 일정 보게 되면 자 보시죠. 자, 5월 8일 신작 액션 게임 나 혼자만 네벨업 어라이즈, 이게 넷마블이고 나 혼자만 네벨업의 IP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였냐. 그러니까 항시 이런 일정을 잘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이고 두산 로보틱스 기업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안내사항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메일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